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최근 반도체와 관련한 뉴스들 많은데 오늘 홍사훈의 경제쇼에선 이 반도체 수급 불균형 문제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반도체 업체들이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또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차량용 반도체도 계속해서 이 공급 부족으로 중고차 거래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도체 수급 문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근에 그 반도체 기술 유출건이 발생했잖아요. 이거부터 좀 볼게요. 삼성전자 그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이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통해서 드러났다는 건데, 이 핵심 기술이 어떻게 중국에 넘어간 겁니까?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뭐 사실 저희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네.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에 이제 장비가 된 게 이제 세정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네.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예. 이게 중간 중간에 그 웨이퍼라고 하는 예. 반도체 기판을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세정을 할 때는 이제 예. 과거에는 보통 이제 물로 예. 그러니까 물인데 일반 수돗물은 아닐 것이고 예. DI 워터라는 게 있습니다. Deionized water 그래서 예. 이제 전기적인 성질 좀 제거한 그런 물로 이제 닦아냈는데 이게 예. 반도체가 미세화되다 보면은 그 물에 의해서도 이제 회로가 좀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안 쓰고 예. 그걸 닦아내는 이제 그 기술을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자회사인 세메스라는 예.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물로 안 닦고 뭘로 닦아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이산화탄소인데요. 예.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게 초임계 세정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임계라는 게 결국은 뭐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중간 정도쯤의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예. 이제 뭐 가스로 닦아내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예. 이런 장비라고 합니다. 요 기술 개발은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예. 그 세메스에서 공급을 한 것인데요. 예. 그 세메스에 있었던 이제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한 2명인가 뭐 퇴직을 예. 한 걸로 제가 이제 언론 기사를 보니까 예. 그렇고 이제 그거를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반도체 장비라는 것들이 예. 그 반도체 장비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부품을 공급을 하고 예. 뭐 그런 업체들이 모듈을 공급하고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같이 뭐 포섭을 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협력 업체에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국에 똑같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용으로 만든 그런 장비인데 예.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 주고요. 예. 총 한 800억 원 정도의 그 이득을 챙겼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 기술 유출시켜 주신 주신이 아니라 준 그 핵심 기술자들이? 인력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세메스 직원 2명하고 그다음에 예. 협력업체 예. 직원 2명에서 현재 4명이 뭐 기소된 걸로 예. 이렇게 뭐 전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계속 현재 수사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그 물로다가 닦지 않고 뭐 닦는다는 표현이 좀 저급하긴 하지만 예. 물로 닦지 않고 이산화탄소로 이제 닦는 걸 지금 삼성전자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만 쓰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장비 자체가 예.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정이 예. 그 아까 얘기한 DI 워터로 닦아내는 게 예. 기본이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는 계속 한 공정 지날 때마다 불순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다른 방식을 썼던 것인데 이제 그게 넘어갔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은 사실 이제 처벌도 굉장히 수위도 높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작년에 지정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기 직전에 그 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 세메스라는 데서 개발한 그 이산화탄소를 닦는 기술을 삼성전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네. 다른 하이닉스나 대만의 TSMC나 뭐 다른 일본 반도체 업체나 이런 데들도 이걸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이걸 쓰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사실은 회사마다 조금씩 뭐 아마 비슷한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정 자체가 삼성전자의 공정이 최적화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고 예. 조금씩 다르겠죠. 예. 그럼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그 고급 그 에러율 같은 걸 줄일 수 있고 그런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 반도체 기술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은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 삼성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예.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제 예. 이걸 개발했는데 예. 그 이게 이제 유출이 되면은 그 상대방은 뭐 거의 뭐 시간 원래 기술 유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돈을 굉장히 줄여가면서 예. 이거를 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그만큼의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800억을 주고서라도 이 기술을 얻는 게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는 800억을 당연히 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에 넘어간 그 중국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 현재는 뭐 국내 예. 관련자들만 기소가 돼서 뭐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예. 중국까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예. 이제 뭐 그 상황까지는 알기 좀 어려운 그런 예,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 우리 산업에서 뭐 산업 스파이 해갖고 뭐 그 예전에 국정원에서도 뭐 지금도 계속 이런 부분을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네. 이게 때 되면 한 번씩 이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럼 국내 어떤 그 업체나 그 기술자들한테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규정이 약해서 그런 건지 보안 시스템 같은 게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제 보안은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죠. 예.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을 하는데 사실 뭐 문서 카피된 거 갖고 나오지도 못하는 뭐 이런 정도 상황이긴 한데 저희 취재로 들어갈 때도 카메라에 뭐라고 하죠? 카메라에 LNG 뭐 딱 붙이거든요. 네. 어. 뭐 그거 뭐 당연한 건데 뭐그 띄어도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예. 철저하게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레이저 장비로 또 다 검사를 많이 예.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협력 업체들은 예. 1차 밴더, 2차 밴더 예. 여기는 이제 그 보안이 그만큼 좀 취약하고 예. 이건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출신들을 건드린 게 아니라 삼성의 협력사 직원들을 예. 뭐 포섭을 했겠죠. 그리고 예. 뭐 보상을 아무리 해준다 그래도 뭐 800억을 보상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삼성이든 국내업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기술 유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 받게 되는 대가가 예. 사실 굉장히 컸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기술 유출은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예. 사실 중대 범죄라서 이제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강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다 이러면은 예. 보통 뭐 3년 이상의 뭐 징역, 예. 뭐 15억 원, 뭐 예.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굉장히 형량이 센데. 굉장히 센데 사실은 15억 원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800억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3년 살고 800억 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형량은 되게 센데 예. 실제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예. 이게 뭐 유죄를 받고 예.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형량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제시되는 형량보다 좀 낮게 좀 뭐 당연히 좋은 예. 변호사를 쓰고 뭐 이렇게 되면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사실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 홍 기자님이 뭐 중국의 그 피해를 물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글쎄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중국에 찾아가서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그 중간에 어떤 이런 기술 유출을 브로커. 세팅을 해주는 그렇죠.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뭐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예. 이제 그렇게 뭐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본 주제 수급 불균형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자동차 반도체 이게 문제가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자동차 반도체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도체 전체 지금 그 공급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예. 지금 뭐 중국의 이 락다운 예. 여파가 네. 곳곳에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경제쇼에 나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은 뭐 이제 수요 예측이 조금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됐던 거죠. 사실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예. 이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 돈 쓸 데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IT 수요가 이제 뭐 생각보다 너무 좋아지고 예. 자동차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안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장만하겠다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예. 수요가 워낙 좋았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곳곳에서 예. 뭐 생산 시설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이제 유통망이죠. 유통망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게 누적이 되고 쌓이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반도체를 이제 부족하니까 또 만들어야 되는데 예.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뭐 그냥 만들 수는 없고 이제 신규 장비들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장비 업체들도 또 이게 여러 가지 부품이 딸리는 겁니다. 예를 그것도 들면 반도체 쓰니까. 반도체도 쓰고 당연히 예. 반도체 장비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예. 또 반도체 장비라는 게 기계 설비다 보니까 예.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밸브, 뭐 렌즈, 예. 뭐 펌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한 군데가 뭐 문제가 생겼다. 예. 그러면은 이게 조립이 안 되고 예. 그러면 반도체 장비에 그게 또 셋업이 안 되고 예. 그러면 또 반도체 못 만들고 뭐 이게 지금 계속 돌고 도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이 수급이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공급망이 이렇게 그 문제가 된 게 상하이 중국 락다운 봉쇄 그건 뭐 얼마 최근에 있었던 거니까 네, 네.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네. 다른 반도체들은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네. 코로나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예. 건데 코로나 뭐 자동차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 예. 다들 좀 그렇게 수요가 좋을지 몰랐죠. 그런데 IT 기술들도 네. 제품들도. 그런데 IT 업체들은 거기에 조금 빨리 대응을 했어요. 사실 예.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예. 그나마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 미리 간파를 하고 예.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반도체를 먼저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했고 예. 그 우선순위에서 이제 자동차가 좀 밀렸죠. 자동차가 밀리면서 이제 굉장히 심하게 그게 왔던 것이고 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되게 중요한데 특히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갖는 의미는 예. 거기가 흔히 말하는 이제 러스트 벨트가 이제 미국의 자동차 생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는 미국에서 뭐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잖아요. 표가 중요한. 그렇죠. 이제 스윙 보터들이 거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어디 한 대 주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표다 보니까 이제 예. 그 미국의 자동차 이 생산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예. 이제 계속해서 또 압박을 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서 좀 생산을 확충을 해라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만만치가 않은 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 예. 그러면 사실은 뭐 저희 표현으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최첨단 반도체라기보다는 조금 그 기술이 좀 오래된 거, 올드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파워 트랜지스터라든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MCU, 아날로그 칩 이런 것들은 D램을 만들거나 뭐 저기 엔비디아 무슨 그래픽 칩을 만들 때 그런 최첨단 공정을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웨이퍼 사이즈도 좀 작은 거 6인치나 8인치 웨이퍼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그거를 이제 만드는 그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안 했죠, 기본적으로. 왜 안 했냐면은 이 회사들은 사실은 그 굉장히 오래 전에 공장을 지어놨어요. 지어놓으면 그 동안에 이제 감가상각이 이제 대충 다 끝났습니다. 예. 끝나서 사실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원가 부담이 되게 낮죠. 예. 그래서 거의 재료비 정도만 들어가면 이제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반도체 가격은 되게 낮죠. 되게 낮은 편이 맞죠. 코스트가 기본적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새로 공장을 지으면 이제 감가상각비가 확 올라가게 되니 그걸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 싸구려 반도체로는. 네. 그래서 그냥 그 가격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재 그 캣바를 그냥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혹시라도 공간이 있거나 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좀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 이게 그쪽이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자기네들 비싼 장비를 팔고 싶지. 그렇죠. 뭐 옛날 거 그렇지. 뭐 이거 지금 부족하다는데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약간 악순환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그러니까 팔아봤자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걸 굳이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고 장비가 거래되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의가 굉장히 많고요. 예. 중고 장비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예. 8인치 옛날에 안 쓰던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관련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반도체 그럼 수급 문제는 그 작년부터 계속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다 하는데 센터장님도 그때 그런 말 하셨던가?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패널분들 중에 작년 뭐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풀릴 것 같다. 네. 하반기에 가서는 또 연말 되면은 풀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도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사실은 이제 그때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예. 이제 왜냐하면 계속해서 워낙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뭐 여전히 뭐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예. 보기는 어렵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뭐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예.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뭐 반도체의 핵심 그 뭐 국가는 아니지만 예. 거기서 생산되는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무슨 네온이라는 뭐 특수 가스 뭐 이런 네네. 것들이 반도체 장비에 또 투입이 되고 그렇죠. 이러는 건데 예. 그럼 거기서도 또 바틀렉이 생기고 네온가스라는 건 뭐 20배가 올랐다고 그러던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예, 계속 예.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예. 중국이 아주 강하게 지금 락다운을 걸다 보니까 아까 예. 말씀드린 뭐 밸브가 없어서 못 만들고 예.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라서 이게 예. 계속 그 좀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된다 보니까 이게 중고차 거래 시장까지 지금 그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좀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제 뭐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좋은 자동차는 사실은 예. 이제 전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전자 옵션에 따라서 예. 거기에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특히 이제 MCU, 그러니까 모든 MCU 그 장치마다 MCU가 예. 다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부족하니까 옵션을 빼고 파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자동차를 사실은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풀옵션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풀옵션 뭐 작은 차보다는 예. 뭐 중형차 중에서 조금 뭐 깡통차 뭐 이런 것들을 샀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안 그런다 그래요. 예. 전부 다 풀옵션 일단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 옵션이 빠지니까 이건 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작년부터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예. 특히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우리 요즘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뭐 아주 큰 비중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임팩트를 많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죠. 예,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요. 예. 이제 그러다가 좀 빠졌다가 예. 다시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는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중고차 가격이 물가 지수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예. 이제 조금 이제 점점 좀 약해질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가 자동차 외 스마트 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반도체가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스마트 키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자동차 메이커한테 그걸 다시 살 수 없냐고 했더니 요즘 그거 안 만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안 만드냐 했더니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황당했던 게 폐차장 가서 똑같은 모델에 아예 키박스를 통째로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 주고 키가 그 반도체 몇 개가 없어서 그 안 나오니까 네. 키박스를 아예 폐차장 가서 갈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야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가 이렇게 정말 공급이 딸리는구만. 그걸 제가 들었는데 예. 그러면은 한국이 어쨌든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네. 그 차량용 반도체는 만들면 돈 아무리 좀 이 싸구려 반도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부족하다는데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돈도 될 것 같은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 그냥 만든다고 뭐 자동차 업체들이 그냥 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자동차 반도체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죠. 예. 이게
뭐 사람의 생명이랑 그 직접적으로 예. 연관이 되다 보니까 예. 자동차 메이커들이 뭐 아무거나 살 수는 없고 예. 굉장히 오랜 기간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당장 뭐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존에 현재 그리고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예. 아까 뭐 아날로그 칩, 예. 그다음에 파워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MCU.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이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훨씬 더 첨단 기술이긴 한데 예. 그쪽은 좀 안 하다 보니까 예. 뭐 당장 그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자동차 반도체는 뭐 유럽의 뭐 인피니온이나 뭐 ST 마이크론 이런 유럽 업체들 예. 아니면은 뭐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 업체들이 예, 예. 좀 대표적인 업체로 거론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데서 그 새로 거기가 반도체 워낙 그 경쟁력 있는 회사니까 거기서 왜 안 만들까 싶은데 거기서 만들려면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라인보다도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인증을 받아야 예. 되는데 이제 그 시간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예. 과연 이거를 새로 하는 게 맞는지 예. 이거는 이제 많은 검토를 했겠죠. 뭐 당연히 했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기회는 예.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화 됐을 때, 예. 자율주행 예. 기술이 됐을 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걸어다니는 바퀴에 달린 뭐 스마트폰이나 바퀴에 달린 그렇죠. 컴퓨터가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는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고급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때가 이제 돼야 사실은 국내 예. 업체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의 쓰는 주로 반도체들, 아까 파워 반도체, MCU, 아날로그 이런 걸 가지고는 조금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 어쨌든 부족 사태가 차량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가 부족한 사태가 길어지면은 이게 산업 전반에 예상되는 문제점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엄청 많죠.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뭐 자동차가 지금 안 만들어지니까 일단 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자동차 예. 반도체 부족하니까 예. 그게 직접적인 거고 또 그 칩 하나 때문에 어떤 완제품이 예. 뭐 최종 조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컴퓨터가 못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또 관련된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거기에 예. 뭐 예를 들면 완성된 어떤 뭐 컴퓨터를 만들든지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최종 조립이 안 되면 예. 그거에 따른 또 그 부품 업체들도 예. 동반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 예.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사실 경제가 좀 침체될 수 있는 예. 이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부족이라는 거는 그럼 언제까지 이게 계속이 되는 거? 앞으로도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예측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예측을 많이 했는데 계속 잘 안 맞더라고요. 잘 안 맞고 잘 안 맞고 또 계속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예. 계속 뭐, 전쟁도 나고 전쟁도 나고 락다운도 뭐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이 락다운도 지금 사실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예. 뭐 중국 상하이에 뭐 보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퇴근을 못하게 하니까 사무실 내에서 먹고 자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뭐 예측이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과거에는 예를 들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제 지표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게 여기 어떤 추세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보면은 그 추세라는 게 굉장히 약화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그러니까 어느 달을 보니까 보통 이제 월 단위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어느 달을 보면은 뭐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달에 또 확 회복이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돼서 다들 뭐 점점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이제 펼쳐지고 있죠. 반도체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클이라는 게 그럼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사이클은 뭐 당연히 있고요. 예. 있기는 있는데 그 사이클 내에서 또 굉장히 큰 작은 사이클들이 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큰 사이클만 좀 보이는 편이었는데 지금 그 사이클 내에서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이 작은 파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부족해서 물건을 못 만들고 특히 그러니까 필수품 자동차 같은 필수품들도 뭐 못 만들고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나쁠 거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이 뭐 비메모리는 모르겠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전 세계 공급의 한 70%를 차지한다면서요. 거의 독점적인 네네. 그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한 사태가 호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도 세계 경기 뭐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나마 그 큰 차질 없이 예. 반도체를 제일 잘 공급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리고 예. 대만의 TSMC 뭐 이런 정도거든요. 예. 그 사실 실적이 되게 좋고 예. 뭐 지금까지는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게 그 세트 업체들, 뭐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업체들도 다른 반도체 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라도 일단 많이 재고를 확보하자. 예.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예. 저희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이 최종 조립 제품이 못 만들어진 상황이 되면은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또 재고에 대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1분기에 전 세계 그 스마트폰이나 PC 이 출하량을 보면은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반도체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느냐? 결국은 구할 수 있는 반도체들은 최대한 구한 거죠. 그래서 세트 업체들이 입장에서는 안전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놓은 걸로 현재 추정이 좀 된다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하반기 때 그 반도체 수급 문제가 풀려야 이게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재고들이 소화가 될 텐데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부담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지금은 좋았는데 이게 더 길어지면 뭐 우리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예. 그런 리스크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도체 업체라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그 한때는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뭐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덕을 본 것도 있었고 계속 투자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게 이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그 시설 투자 증가세가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증가세가 계속 늘어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는 좀 마이너 아니지만은 좀 주춤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도체가 모자르고 지금 그 이게 우리한테 호재라면은 계속 투자를 이때 늘렸을 것 같은데 1분기에는 왜 좀 주춤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 코로나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투자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장비가 만들어져야지 들어오게 되겠죠. 아 반도체 만드는 장비? 네, 그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지 않습니까? 예. 노광 장비 한다는 거. 예. 그 회사가 사실은 또 하필이면 우크라이나에서 그 네온가스를 수입을 많이 해요. 예. 그 회사가. 근데 예. 이제 거기가 난리가 나면서 예. 그게 문제가 좀 생겼고 또 그 ASML의 엔지니어들이 예.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 뭐 세팅을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격리도 돼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면서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뭐 슈퍼 을이라고 하는 ASML이 1분기가 실적이 예. 되게 안 좋았어요. 아 ASML이 그 네. 한 대당 뭐 5천억 원이라고 하던데 장비가 한 대 파는데. 5천억은 아니고 한 뭐 아니에요? 1억 불에서 2억 불 사이 정도 되는 거, 뭐 몇백억 정도. 이렇게. 예. 어쨌든 굉장히 비싼 건데요. 어쨌든 그게 안 되니까 그 예. 노광 장비가 들어와야 그 다음 장비들이 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많이 밀린 거죠. 아. 그래서 ASML이 쭉 빠져주고 예.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예. 뭐 램리서치라는 이제 미국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장비를 또 공급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가 안 되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뭐 그런 이유들이 겹친 거죠. 거기다가 중국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밸브나 펌프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것도 지금 원활하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뭐 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특히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단에 이제 투자가 되는데 예. 거기는 제일 그 데미지를 좀 많이 받은 편이죠. 물론
2분기 때는 조금 나아질 거는 같다고 합니다. 예. 2분기 때는 1분기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예. 지금 아주 계속해서 이제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투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장비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못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요즘에 워낙 언론에 그 많이 오르내린 그 EUV 장비라고 하는 게 그게 ASML에서 ASML. 만드는 네, 이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극자외선에 아주 얇은 그 자외선으로다가 이렇게 그린다면서요, 회로를. 네, 네. 근데 그거를 서로 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예. 그 출하 대수가 예. 1분기 때 확 줄었거든요. 그 부품 네오가스나 이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그거 어. 하나만은 아닐 것이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예. 결국은 출하 대수가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아.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야, 그 ASML이라는 장비는 왜 네덜란드 그 회사만 전 세계에서 딱 그 회사만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게 됐을까요? 뭐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좀 긴 스토리인데요. 어. 반도체에서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를 그린다는 거는 예. 약간 이제 판화를 찍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리소그라피라는 예. 그 노광이라는 그 리소그라피라는 용어가 예. 사실 인쇄 용어죠. 인쇄 또는 석판화라는 예. 의미예요. 판화랑 비슷한 건데 저희가 어렸을 때 하는 그 판화는 예. 그 도화지에 이렇게 뭐 모양을 오려가지고 물감을 딱 문질러서 딱 찍어내는 건데 반도체에서는 물감을 쓰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쓰는 겁니다. 레이저. 예. 그 빛을 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 레이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그 레이저를 그 자외선을 쓰는 거죠. 예. 자외선 그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빛은 아니고 특정 파장을 모아놓은 걸 레이저라 그래요. 특정 파장만 예. 딱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쓰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레이저 회사들을 음. ASML이 전부 다 사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ASML 아니 그래요? 아니 그럼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뭐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은 네. 이제 제 친구 중에 예. 그 이제 엑시머라고 하는 이제 레이저 회사에 취업을 한 친구가 있어요. 외국 회사에. 뭐 엑시머 레이저 많이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예. 그 회사 이름인데요. 예. 거기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를 ASML이 인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ASML 직원이 된 거야. 예. 됐는데 이제 뭐 다른 데도 아니고 ASML에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몸값이 많이 올라갔겠죠. 예. 거기서 그 엔지니어를 하면서 예. 그래서 인텔에 또 취업을 했습니다. 예. 그걸 발판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완전 예. 독점하고 있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드리냐면은 ASML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넘버원이 아니라 예. 글로벌 온리원이다. 어. 네. 그렇게 말씀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원천 기술인 자외선을 다룰 수 있는 회사들을 다 그냥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야, 먼 옛날에 이걸 미리 예견하고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군요. ASML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러면은 그 시설 투자 얘기하다 여기까지 빠졌는데 그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경쟁사인 TSMC나 인텔 여기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설비 투자에 여전히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죠. 우리보다 더?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TSMC는 지금 작년도에 투자 규모가 300억 달러 정도 예. 했는데 올해 지금 발표를 최대 440억 달러. 그래서 40에서 한 50% 정도 투자를 늘리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텔도 작년에 투자비가 187억 달러였는데 예. 올해 270억에서 280억 달러로 투자를 더 늘리겠다. 예.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 되게 많은 편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주문이 막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예. 많은데 그걸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어. 이게 그 바틀렉이 걸리면서 예. 못 하고 있는 그런 병목 상황입니다. 현상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인텔 같은 경우, 뭐 TSMC나 삼성전자 뭐 이런 그 선두 업체들이 서로 옛날 치킨 게임 하듯이 서로의 장치 산업이니까는 투자를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로 옛날에 하다가 그만뒀다가 지금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해야겠다 해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뒀다기보다는 사실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텔은 그만둔 거지 뭐. 그러니까 인텔은 예. 이제 자기네 칩만 이제 만드는 예. IDM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이제 추구를 해왔던 거죠. 자기네가 필요한 예. CPU는 이제 자기네가 만드는 예, 예. 거에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아예 이제 안 하고 있었죠. 예, 안 하고 예. 있었는데 미국 정부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자국 영내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해야 되고 예. 거기에 필요한 그런 생산 시설을 만들려면은 예. 미국에서 반도체 칩을 잘 만드는 회사가 인텔이니까 예. 너네가 그러면 공장을 지어서 예.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수요에 좀 대응을 해라 이제 이런 주문이 좀 있는 것이고요. 예.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예. 인텔이 좀 진출하겠다 뭐 이런 큰 플랜을 현재 제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플랜을 제시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가능한 플랜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그 파운드리 업체를 지금 이제 와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한들 그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결과는 모르는데 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제 미국의 또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우리 있죠. 예. 삼성하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예. 경쟁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현재 미국에 자기네 원래 공장이 있었는데 예. 거기는 물론 이제 최소한의 증설을 하기는 하지만 예. 거기보다는 이제 어디를 더 중점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면 일본 히로시마에 그 일본 엘피다라는 회사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를 지금 자기네 메인 팹으로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만 예.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데 공장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미국에서는 이제 그만큼 생산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결국은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예. 아까 ASML 얘기도 제가 이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거기가 좀 문제가 됐고 예.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다 미국 회사들이 물론 이제 얘네들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뭐 잘하고 뭐 이러는데 그 회사들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회사나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는 비교적 조금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이 락다운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지만 그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예. 대응을 해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반도체를 공급을 우리 1분기 때 그 차질을 안 빚고 잘한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예. 참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업계 관계자들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유럽이나 이제 서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특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뉴얼에서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잘 예. 대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느려지고 이걸 해결을 못하는데 국내 엔지니어들은 이걸 뭐 잘 해결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합을 해보자면은 예. 유럽 뭐 인텔이 지금 뭐 유럽에 공장 짓고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게 정말 잘 굴러가서 예. 뭐 삼성 하이닉스 위협이 될 거냐. 물론 이제 지금은 위협이 되거든요. 이제 투자를 너무 세게 하니까. 예. 근데 막상 거기서 반도체를 생산했을 때 예. 과연 더 좋은 원가나 예.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올 건지 예. 이거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 많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반도체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여기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1등, 2등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반도체 가격 인상할 것이다. 인상하는 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인상하는 거예요? 뭐 기타 등등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일단 그 기판이 된 웨이퍼가 있는데요. 예. 그 웨이퍼 가격도 많이 올랐고 예. 또 관련된 특수 가스들이 있습니다. 예. 특수 가스들도 뭐 아까 가격이 네온가스 같은. 뭐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뭐 불화 가스 가스도 뭐 있고. 기타 등등 뭐 예. 워낙 많아서 예. 그게 다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지금 반도체 없어서 달라고 난리인데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싸게 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원가도 올랐는데 예. 그럼 당연히 가격을 인상을 하죠. 예. 그래서 TSMC는 뭐 이미 작년부터 올렸고 예. 뭐 삼성전자는 뭐 조금 대응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그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지난주 주말이었죠. 좀 가격 한 20% 가까이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가격을 올리는 건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온가스는 20배 올랐는데. 그렇지. 그거에 비하면 또 얼마 안 올리는 거네. 그러면 그렇게 반도체 가격이 올린다고 해도 지금
손을 먼저 달라고 지금 손을 내미는 판이니까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올리더라도. 그러면 이 반도체 업계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TSMC가 예. 실적 발표를 하고 예. 오히려 올해 반도체 자기네 매출액하고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상향 조정을 했고 예. 지금 이제 4월달 실적이 나왔는데 예. 이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예. 점점 좋아지고 있고 뭐 많은 우려는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히려 전망을 더 좋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당분간은 좀 좋을 거는 같은데 이제 예. 문제는 이 소비자 단에서 어떤 소비가 줄어드는 게 이제 좀 누적이 되다 보면 예. 언젠가는 이제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는 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도체 가격 자체가 그 올라가면은 이거로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반도체도 어째 부품이니까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네. 이 완성 제품 가격들도 전자제품들도 IT 제품들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어. 올라가고요. 특히 예. 반도체는 모든 반도체 제품은 예. US 달러로만 결제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달러까지 강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트 업체들이 예. 느끼는 이 프레셔가 상당히 많고 예. 실제로 이번에 이제 실적 그 IT 기업들이나 여러 업체들의 그 컨퍼런스 콜을 다 들어보면은 예. 내용이 마진 프레셔 이 예.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테슬라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물론 반도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테슬라가 워낙 반도체를 또 많이 쓰는 자동차잖아요. 네네. 그 영향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거라기보다는 테슬라 가격이 오르는 거는 예. 뭐 저도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한테 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자동차는 사면은 이제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테슬라는 사놓으면 이제 다른 부품들 올라가긴 하는데 예.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예. 지금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다 테슬라를. 그래서 사놓고 예. 안 떨어진다 이거죠 가격이.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신차보다 중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런 예. 일들이 벌어지니까 막 다 열광을 해서 예. 요새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예. 또 그런 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사놓고 가격 올라가는 이런 예. 거를 재미를 많이 봐서 예. 뭐 그런 것도 한몫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여기가 반도체주인데 아까 뭐 가격도 반도체 가격도 올리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그러니까 여러 번 경제쇼에서 그 물어봅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이미 선반영돼 있어서 지금 그런 거다라는 건데 제가 솔직히 그냥 그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 전망이 참 이제 주가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 참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뭐 참 힘들고 예. 이 삼성전자 투자진 개인 투자가 너무 많고 이래서 그렇죠. 뭐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뭐 저희도 센터장님이 난감한데 죄송할 거예요 없죠 뭐. 아니 그래도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 문제는 세계 경제가 점점 사실은 뭐 둔화 위기 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경기 침체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다들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네. 특히 미국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사실은 예.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예. 뭐 3% 또는 3.5%까지 쭉 올리겠다는 예.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봅니다. 예. 기준금리 올라갈 때 반도체는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이거 보면 사실은 그렇게 꺾이질 않아요. 반도체 괜찮습니다. 실적은 이제 쭉 올라가는데 예.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제 금리를 다 올렸을 때 올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올렸을 때 이제 사실 그때쯤이면 뭐냐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린 게 누적 효과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면서 예. 소비도 좀 둔화되고 이런 게 그때 가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도체 매출액이 좀 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패턴이. 예. 근데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예.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 경제쇼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특히 삼성전자 주가, 예. 반도체 주가는 이상하게 실적을 점점 빨리 반영을 해요. 이상하게도. 예.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뭐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가냐? 그럼 뭐 실적이 부러지면 또 그럼 주가는 빠질 거냐? 이게 지금 잘 안 맞아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그 반영하는 것도 저희가 분석을 여러 다각도로 해봤는데 이제 예.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우려들이 지금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분명히 괜찮거든요. 예. 실적이 좋고 전망이 나쁘지가 않은데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언젠가는 나타날 거다라는 게 이제 뭐 우리는 그럼 먼저 반응을 해야지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반응을 하면서 예.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뭐 속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뭐 그 얘기는 곤혹스러울 것 같으니까 뭐 다음에 또 물어보기로 하고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이 차량용 그 반도체 이 공동 개발 협력한다는 반도체 동맹을 맺을 것이다 이런 뉴스 있던데 네. 이게 뭔가요? 반도체 동맹이라는 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반도체를 같이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뭐 저는 맞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 시대니까. 뭐 그렇기도 한데다가 예. 사실은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예. 뭐 유럽의 반도체 업체들, 일본의 예.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부품을 사왔는데 예. 점점 전 세계가 그 역내에 이 지역 블록화되는 경향들이 점점 높아지니까 예. 또 전략 자산화되는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조달하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하겠죠. 그렇죠. 유럽에서 막 의존했는데 유럽에서 뭐 무슨 핑계를 대고 우리 못 주겠다 이제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예. 국내 업체랑 국내 업체가 서로 협력하는 거는 뭐 저는 나아갈 당연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전 IT 회사와 그 자동차 회사가 손잡고 이런 동맹을 맺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자동차 강국이라고는 독일이 예. 자동차가 뭐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예. 그걸 뒷받침하는 거는 독일의 인피니온이라는 자동차 반도체 회사가 있기 때문이고 예.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자동차 강국인데 역시 그 뒤에 르네사스라고 하는 예. 일본의 그 반도체 업체가 그 뒤를 단단히 받쳐주는 것들이 예.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비교적 강국이고 예. 반도체는 거의 세계 최강국인데 둘이 협력 못할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LG전자도 이 차량용 반도체 그 개발 기술 인증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이거는 LG 그룹이 예. LG 그룹이 그 전장 이쪽으로 자동차 전자장비. 네, 자동차 예. 전자장비 쪽을 강력한 그 사업 포트폴리오로 강하겠다는 의지로 이제 보고 있고요. 앞으로 특히 뭐 전기차가 되면은 예. 뭐 LG 뭐 엔솔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예. LG 전자에서 반도체 뭐 관련된 기술, 뭐 전자장비 뭐 이런 예. 것들을 공급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큰 그 구도 하에서 예. 전략적인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사업부를 다 이쪽 그 그렇습니다. 전자장비 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어떤 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품 예. 뭐 이런 거에 핵심 그 공급 업체가 되겠다라고 예. 뭐 지금 방향을 잡고 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나가고 있고요. 예. 관련된 뭐 인수도 했고 관련해서 뭐 GKW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뭐 램프 회사 뭐 이런 예. 것들도 인수를 하고 어. 또 LG 전자가 워낙에 그 자동차용 이 카 오디오 뭐 이런 쪽에 공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은 거기에 뭐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부동산 시장 현황과 하반기 시장 전망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